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터 프렌드 또 와서 이게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그 닥터 프렌드 오면은 활기가 차고 여러 가지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흥분되는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와서 좀 침하잖아요, 날씨가. 근데 사람이 광화문에 오니까 뭔가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저는 이제 에, 아까 소개했듯이 이제 그런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사람의 체질과 닥터 프렌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랜 시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연과 일체가 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현대 생활이 너무 바쁘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도시와 자연이 분리가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속에 별의별 병들이 다 만들어지고 우리가 병원 가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지금 병원이 아주 초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몸이 어떤 몸을 가지고 나오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이미 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귀한 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알아야지 예방은 되죠.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든 걸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도 있죠. 우리가 뱃속에서 부모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는 호메오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8개의 호메오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그 유전자가 여러분들을 몸을 전체를 10달 동안 만들어 갑니다. 그 10개, 8개의 호메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8명이 100m씩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명이 지금 100m 간격으로 서서 바톤을 줘서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1번 타자가 100m를 달리잖아요. 그리고 2번 타자가 이제 그 릴레이 바톤을 받아서 또 달리죠. 그래서 8명이 릴레이를 다 돌게 되면은 800m를 돌고 끝이 나죠. 우리 몸도 8개의 호메오 유전자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우리 그 뱃속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8개, 이제 8개 호메오 유전자의 바톤 터치가 끝나게 되면 우리 몸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완성이 될 때 과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폐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췌장, 위장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몸에서 부모들이 우리를 생산할 때 다 만드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도 형제들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의 성격이 다르죠.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어머니들이니까 다 이해할 텐데 우리가 자기 애들의 그 살아가는 삶이나 또 원하는 그 소원이나 바람이나 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만들어진 장기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폐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더라도 담배를 평생을 주구장창 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 있죠. 근데 담배 하나도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를 근처에 간 적이 없는데 폐암 걸려요. 요새 한국의 여자들 중에서 또 아주머니들 중에서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세상의 의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부작용이라든지 발생될 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좋은 것만 선전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디테일한 것을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상업주의적인 의학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닥터 프렌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닥터 프렌드는 어싱 작용이 있고 산소 자면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공급받죠. 입을 해서 산소가 공급되죠. 그 온열이 공급되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 치료입니다. 자연 치료.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A라는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그 A라는 모습이 우리가 살면서 뭐 생활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 환경적인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A라는 타입에서 A-A-로 바뀌어요. 이 변화가 돼요. 변화. 우리의 원래 체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른 모양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태가 그 변화가 뭐냐면 그 결국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 그 체질을 유지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체질, 본질적인 체질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본질적인 체질을 유지하느냐? 원래 체질로 내가 돌아가느냐? 우리가 바쁜 생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고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겹치게 되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먼저 바뀌어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체도 그걸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닥터 프렌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닥터 프렌드는 제가 볼 때도 저도 의사지만은 닥터 프렌드가 자연 치료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이 속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그 치료기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닥터 프렌드는 그 제품 자체 속에 자연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 우리가 자는 시간 7, 8시간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고쳐주지요.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닥터 프렌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닥터 프렌드가 그냥 썼으니까 되겠지 이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치료할까? 이게 될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 이제 소개를 통해서 닥터 프렌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나 이제 세상적이고 과학적이다 보니까 과학적이 아닌 것 같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온전한 그 한마디로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치료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하는 생각. 병원에 가야만 치료가 되고 의사를 만나야만 치료가 된다는 이러한 고정적인 그 한마디로 세속화된 생각,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우리 인생 모두가 한마디로 뭔가 새로운 것이 도전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아유, 이 겁이 나고 그걸 갖다가 제치는, 그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 인생의 삶이란 말이죠. 닥터 프렌드를 쓸 때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를 치료하겠구나. 내가 고쳐지겠구나. 내 모든 병이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라고 하세요. 그것이 먼저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갈 때 이 모든 육체가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육체가 호응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돼서 이 병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에서도 마음이 육체를 치료한다 그래요. 마음이 육체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먹는 것이 어떤 것에서도 중요합니다. 암병을 치료할 때도 내 암병이 치료가 되겠지라는 확실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이거 치료될까? 아이고, 뭐 이건 죽어야 되지. 이거 몇 개월 살면은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에 위축이 오거나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모든 인생의 삶은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육체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누가 그걸 쓸 때 그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하면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무엇에다 비유하냐면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나무. 그래서 나무는 땅에다 이렇게 뿌리를 밟고 있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밟고 있어서 성경에는 그것을 백향목나무, 잣나무, 뭐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띠나무, 뭐 조각목나무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땅에서 심어서 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무와 같이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살아. 근데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무가 될까요? 땅이 좋은 것도 물론 땅이 도와야 되지만 땅 속에 물이 좋아야 돼요.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이 만약에 화학물이 있다든지 독한 물이 독물이 있다든지 뭐 시궁창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물을 빨아먹은 나무는 죽고 썩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 다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만 우리 인간이 사는데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나무라고 하는 나라는 나무가 어떤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입으로 지금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가 좋아지든지 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결과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먹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찾고 먹는 것을 빼앗고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인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그렇게 요새는 현대 갖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또 모든 것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영양가가 있으니까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사막 지역에는 사막 지역 땅이 있죠. 그럼 사막에서는 사막에서 나는 식물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먹겠죠. 또 우리나라 같이 온대지방과 같은 이런 온대지방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고 거기서 자라는 동물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땅도 있고 또 추운 지방이 있겠죠. 추운 지방에는 차가운 것이니까 차가운 데니까 그런 곳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식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음식 동물도 있겠죠. 각 지역의 이 지구상의 땅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르죠. 특징이 다르죠. 또 어떤 지역은 습기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습지, 늪지와 같이 물이 많고 습지가 많은 지역이. 우리 몸이 똑같아요. 태어난 여러분들의 몸이 건조한 몸도 있고요. 온대지방과 사계절과 같이 이렇게 그런 몸도 있고요. 여러분 몸이 차가운 몸도 있고 뜨거운 몸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타고날 때 유전적인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 몸이 어떤 몸을 타고났는가. 유난히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또 유난히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죠. 또 유난히 몸에서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요. 다 각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어떤 몸을 타고났느냐를 그거를 알아야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건조하고서 사막 지역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 건조한 몸을 타고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습기가 많은 지역의 음식을 먹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서로 맞지 않겠지요? 맞지 않기 때문에 몸이 상해요. 썩어요. 만약에 우리 같이 지금 한국 지역과 같이 온대지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막 지역, 사우디나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갖다 지속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상하고 썩어요. 예. 대부분 지금 우리 일본 사람들은 뭘 주로 먹어요? 생선과 우리가 뭐라 그래 생선, 채소, 과일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김밥 같이 마른 거 이런 거? 아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먹는 타입이. 근데 일본 역사 서기에 보면은 500년 전 된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육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육식을 못 먹고 생선과 야채, 과일을 먹게끔 일본 국민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몸이 육식을 좋아하던 왕이 육식으로 인해서 병이 들은 거야. 병이 들어서 이제 일본 의사들을 다 옛날 이제 고시대 의사들을 다 불렀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못 먹던 좋아하던 왕인데 육식을 못 먹으니까
생선 야채를 줬던 거야. 근데 그걸 먹고 났어. 그러니까 왕이 육식은 나쁜 음식, 생선 야채는 좋은 음식 이렇게 딱 왕이 생각을 하고 일본 내에는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국가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 일본 전 지역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본 서기에 나와요. 500년 된 서기에. 그러면 그 서기책에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후 일본의 그 500년 지금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생선, 야채, 과일 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음식의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수하긴 하죠. 장수하긴 하죠. 근데 뭐에 장수는 하는데 뭐가 달라요? 성격이 괴팍해지요. 고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대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붙잡아 가다가 별짓을 다 했지만 또 산채로 산 사람들 해부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참, 야구자라는 거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성격이 야채와 생선과 과일을 먹은 사람들의 성격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주 악랄한 성격으로 바뀌어요. 악랄한 성격으로. 그 체질적으로는 이제 풀모토니아, 포르노토니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겉으로는 인사하고 아주 얌전하고 좋은 사람, 외형적으로는 그런 행세를 꾸미는데 속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속이 강하고 뭔가 나는 너 조센직 너희보다 100번 나은 사람이야. 우리는 너희보다 잘 살아. 우리는 너희보다 문명도 빨. 뭐든 이렇게 하여튼 우월감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이.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 만들어진 몸의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도 전부 다 여러분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오장육부의 순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식성 음식을 먹은 사람들, 잡식성.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곡식도 먹고 우리는 다 있는 대로 다 먹었어.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식성이야. 잡식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기는 육체적 타입이 있어요. 그 각 나라 사람이 다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뭐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만들어지는 체질.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부모 때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자식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유전인자가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잡식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잡식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바닷가 쪽에서 특별히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해안가 쪽에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일본 쪽 성향을 많이 좀 닮았겠죠. 그렇지만 이 육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잡식성이라는 것이 헤파토니아나 타라니 콜레시스토토니아 또 베시코토니아 이런 체질들이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이런 체질들이 전부 다 이제 잡식성에 속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많은 체질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헤파토니아라는 게 간성 체질이에요. 간성 체질. 간 기능이 왕성하게 타고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간 기능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간 기능이 왕성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돼요. 30%에서 35%.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왕성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성격 구조가 어떠냐면요. 좀 뭐냐면 욱하면서 또 이렇게 좀 고집이 쓸어요. 고집스럽고 욱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좀 약간 교만기가 있다랄까? 그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헤파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남한테 지고 못 사는 거예요. 지고 못 살아.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펜크리아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펜크리아토니아. 그런 사람들은 췌장성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팍하는 스타일이에요. 팍하는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찔르면 그냥 팍팍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막 그냥 뭔가를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문화갖고 팬크리아 췌장성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느려 터져서는 안 돼요. 성격 자체가 느린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 남편하고 만나면 매일 싸워요. 그래서 이 팬크리아토니아 타입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속에 30%, 35%를 차지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이 만들어져요. 국민성이. 그래서 일본 사람의 국민성과 우리나라 국민성은 다릅니다. 사람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내적인 내용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서 무슨 식물을 많이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사적인 그 부모 때서부터 그 체질이 유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질이 유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몸이 일단은 땅에 있는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 속에다 또 뿌리를 박고서 땅 속에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 물이 제대로 된 물을 흡수해야만, 건강한 물을 흡수해야만 여러분들 몸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잎사귀가 열매고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땅 속에서 나오는 식물을 정확하게 내게 맞는 그런 식물을 먹어야만, 그리고 고기 중에서도 육식을 먹어야 되고 또 육식을 먹지 않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요새 병원에 가면 무조건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먹지 말아라. 채소, 과일, 야채를 먹어라. 우리나라의 영양학 책이 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영양학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이 다 일본 책 번역한 것들이에요. 거의 다 일본 책 번역한 거.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고 일본 사람들이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서 장수하다 보니까 그 나라 책들을 대거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교재로 다 가리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몸의 체질 자체가 다른데 그걸 갖다 그대로 가서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다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걸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나름의 그 육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육체적인 특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잡식성이라고 그랬죠? 그 잡식성이라고 하는 그 체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각 사람마다 있어요. 먹어야 될 약도 있고요.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요, 풀모토니아, 콜로노토니아라는 타입인데요. 그거를 폐성 체질이라고 그래요. 폐성 체질. 폐성 체질, 대장성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폐성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잔인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땅 속에 돌 많은 땅, 거기엔 나무도 안 자라고 이렇게 파면 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땅이 바로 풀모토니아라는 땅이에요. 그런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돌이 많을 때 물속에도 냇가에 보면 돌이 엄청 많지요. 돌이 많은 그 냇가에 그 물 내려가는데 돌이 엄청 많아서 그냥 한마디로 그런 데 지나가기도 힘들죠. 물속에 돌이 많으냐, 땅속에 돌이 많으냐, 이 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자신이 돌처럼 딱딱하다는 소리야. 성격 자체가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들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금체질이라고 그래, 금체질. 금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뭐냐면 몸에다 금을 두르면 안 돼. 몸에다 금리빨이라든지 금반지라든지 이 금을 두르면 안 돼. 금을 두르게 되면은 이 금의 속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 병이 생겨요. 이에다가 이 금리빨을 하게 되면 잇몸에 그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손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금목걸이를 하게 되면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두통이 생기고 막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전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금을 해야 될 사람들 혹시 금한 사람들 있어요? 금목걸이나 금반지나 뭐 금리빨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누가 그걸 해야 되냐면 헤파토니아라는 목체질이 해야 돼요. 목체질, 나무목.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목체질이 30%가 목체질이거든요. 30%, 40%가 목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금을 하면은 그것이 몸 안에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반지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다 달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병이 걸리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게 무슨 특별한 어떤 병이 걸릴 만한 것도 없었는데 조건도 없었는데 왜 병이 걸렸을까? 요새 특별히 폐암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폐암 걸리는 사람 여자들 속에서 우리 바로 우리 아들 그 장모가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폐암으로 한 몇 년, 3년 전에 죽었는데 이 양반도 담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쪽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폐암 진단을 받아가서 5년 동안 그래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지금 한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 중에 폐암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폐암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분 폐 안에는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폐포라는 게 있고 폐포에는 우리가 들여마시는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하고 우리 몸에서 돌다가 올라온 그 피하고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산소를 끌고 해목을 이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을 돌게 되어 있는데 그 폐포가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폐암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변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살다가 저 사우디 사막이라든지 저런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라고 거기다가 여러분을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전혀 다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모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 살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살던 거하고는 100% 달라져야 돼요. 180도 달라져야 돼. 거기서는 강해지지 않으면 못 살아. 그렇죠? 내 생각도 뭐 모든 삶도 강하고 거칠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저는 대충대충 해서 살았는데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지 살아요. 그렇죠? 내 세포가 바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암세포라는 것은 원래 내 안에 있던 세포인데 그것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내 세포 자체가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조직이 여러분의 몸은 모든 조직이 전부 다 거기 액체가 있어요. 그 액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윤작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능이 전부 다 제대로 돌아가게끔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윤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입에 침이 있죠? 네. 침도 자윤작용, 이 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번져서 이건 도저히 힘들죠? 그와 같이 입에 있는 침도 자윤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우리 몸의 조직에는 전부 다 이 자윤작용하는 액체가 있어요. 근데 이 액체가 마른 거예요. 마른다는 것은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말라요? 열이 작용합니다.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태양도 강력하게 열으면 태양도 강력하게 비추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네네. 우리 몸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뭔가 강력한 열이 우리 안에 지금 폐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폐에 공급이 돼요. 그럼 폐 조직이 건조해지고 말라요. 건조해지고 말르면 폐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자체적인 변화를. 그게 바로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뇌세포인데 뇌세포가 뇌세포로 변화된 세포는 내 친구 세포인 내 옛날 같이 대화하던 그 세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내 원래 세포들을 잡아먹죠. 이런 식으로다가 변화된 세포, 그것이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전부 다 환경 변화로 생기는 거예요. 환경 변화. 내 안에 조직에 간이면 간세포, 폐면 폐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이 환경이 변화됐다. 그 환경이 변화되게끔 내 안에 뭔가 조직의 오는 기능들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드릴 것은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를 많이 먹어요? 고기? 야채? 고기가 아니라 그런 거 아주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피자, 튀김, 피자, 햄버거, 영양제 중에 비타민 잘 먹는 비타민 C. 알고기.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C 많이 먹죠? 여러분 다 비타민 C 드세요? 난 안 먹는데. 근데 한국에 요새 바로 무슨 저기냐면 고농도의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3,000mg. 그것도 하루에 3,000mg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하루에 9,000mg씩 먹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빠서 나한테 불필요한 걸. 이 비타민 C를 고농도를 장기가 6개월, 1년 먹으면요. 반드시 폐암이 생깁니다. 비타민 C를 먹으려면 1000mg, 2000mg 이하는 괜찮아요. 1000mg, 2000mg는 우리 몸속에 비타민이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받고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하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비타민 C보다도 과일에서 취하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를 그렇게 먹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비타민 C 타블렛으로 된 것을 갖다가 고농도를 갖다가 그 장기가 동경하게 되면은 비타민 C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간 기능을 그래서 액세스 시킨다고 해서 간 기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 기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비타민 C가 들어가면 간 기능이 가만히 여러분 그래서 오후에 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바카스 있지 바카스. 네. 바카스가 무슨 그 바카스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피로 회복제라고 써 있죠. 네. 피로 회복제가 바카스인데 거기는 보통 이제 500mg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바카스가 왜 피로 회복제예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확 죽어 있는 간 기능을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이거 확 살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제인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은 뭔가 좀 기운이 솟는 것 같고 필요한 게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타민 C인데 그것이 간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한마디로 이렇게 확 올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것을 간 기능을 올려주는 것을 만약에 고농도 3000ml, 6000ml, 9000ml를 먹었다고 쳐보세요. 그걸 6개월, 1년 계속 먹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에는 항상 뭐예요?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상당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불이 그대로 있느냐? 그 불이 그대로 어디 가냐면 남는 불이. 그 불이 그대로 폐로 가요. 폐로 가서 그게 이제 우리 이 생리학적인 그 장기의 연계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의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땡이 붓는 일이 많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서 간땡이 붓다 강큰 사람, 강큰 여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이 붓는 거예요. 바로 간이 붓는다는 것이 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 열이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폐로 가. 그래서 폐 조직을 말려버려. 폐 조직을 말려. 오늘 말리고 내일 말리고 6개월 말리고 1년 말리고 그러니까 폐 조직이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서는 완전히 건조해져 버려. 그러면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 폐 안에는 폐세포가 한마디로 자기가 세포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변질을 해버려요. 자기 자신이 변질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폐암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2000mg 이하로만 먹으세요. 맞아. 그때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얘기 안 해줍니다. 대학에서 싫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하면 저 잡아주기가 어렵거든요. 비타민 C 공급하는 기사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이왕재 박사도 있고, 비타민 C 전도사가 이왕재 박사잖아요. 그분은 또 난리칠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 먹으면서 비타민 C가 좋다는 것만 얘기했지, 거기에서 부작용이나 나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얘기 안 하죠. 강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은 환자들이 먹어서 나빠지는 것, 해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딱 다르고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좋은 것만 따라가요. 좋다 하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런 잘못된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교육으로 이론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닥터 프렌드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좀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넘쳐나는 과학의 이기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는 상당한 많이 났어요. 우리 건강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연과 함께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근데 우리가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자면서 그 산소를 얻으면서 산소가 공급하면서 또 어싱 효과를 하면서 땅을 밟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은 닥터 프렌드밖에 없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베개를 몇 년 써요? 베개 또 매트레스 이런 거 얼마나 씁니까? 5년 쓰고 10년 쓰고요? 또 브랜드 쓰기 전에 한정부적으로 쓰고 떨어질 때까지 썼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폐병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폐 기능을 유지할 여러분들 밤에 자면서 베개 밀고 자잖아요. 네.
베개 비고 자면서 여러분들 베개 속에 만약에 2년, 3년, 4년, 5년을 그 베개를 폈다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균이 많아. 집안 먼지도 있겠죠? 네. 집안 먼지도 그 속에 있겠죠? 또 진드기도 있겠죠? 내 머릿속에 땀 나는 것도 거기서 땀도 되게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그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호흡을 하면서 밤에 자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것이 다 내 입으로 코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밤중에 내 폐를 갖다가 그게 손상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베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매트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래, 한번 매트레스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 속에서는 그 폴리에틸렌이라는 유기화합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도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진드기가 생기게 돼요. 진드기가 생기게 되면서 그 먼지가 그 속에 쌓이게 돼요. 툭툭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 먼지를 모르지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밤새도록 마시고 자는 거예요. 맞아. 네. 밤새도록 마시고 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연히 폐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폐 조직이 손상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요. 이건 이미 이런 문제가 WHO에서 이미 보건국에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가셔서 베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 거로 빠르시든지 새 걸 갖다 놓으시든지 해서 전부 다 가르세요. 우린 닥터 프렌드 써서 알아서 걔네들의 세균 잡아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닥터 프렌드 안에서 저 거체를 자꾸 갈아주고 껍데기 속색이 세탁해. 자꾸 갈아주고 햇볕에 말려야 돼. 햇볕에 말리면 좋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호흡기, 자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자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원래 체질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체질을 유지하고 있는 타입들이 아니라 이만큼쯤 지금 와 있어요. 이만큼쯤 지금 먼 길을 와서 있다고. 이 먼 길을 와서 있는 이 과정이 전부 다 질병으로, 구석구석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갈 다시 뒤돌아서 원래 체질로 바꿔놓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질을 할 때 여러분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이 고기가 잘 받아들여지는 체질이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힘을 쓰고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헤파토니아하고 콜레시스토니아라는 타입이에요. 목체질이에요. 목체질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떤 고기든지 다 몸에서 잘 받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도 그 사람들은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목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담즙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해독력이 좋아요. 목이라는 것은 간이거든요. 간 기능이 왕성하게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 부모 몸속에서 나올 때서부터 간 기능을 제일 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체질이기 때문에 목체질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고기가 다 속에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금체질의 사람, 일본 사람들 같이 금체질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가 전부 다 몸 안에서 독으로 쌓여, 독으로. 그것이 뭘로 나타나면 피부로 나타나, 피부로. 이게 아토피성 피부가 전부 다 걸려서 나타난다. 아토피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체질성이 많은 거예요. 금체질성. 일본 사람들 같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몸이 거칠어요. 여자들도 보면 여자들이 몸이 좀 매끈매끈해야 되잖아요. 부드럽고 거칠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 몸 자체가. 그것이 거친 자체가 왜 그러냐면 생선 자체를 먹은 사람들이 몸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지니까. 생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선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몸을 오히려 생선 비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속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요. 대체적으로 다는 안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상당수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는 고기 이름이 뭐가 있어요? 스키야키밖에 없어요. 스키야키. 스키야키라는 고기 이름밖에 없어요. 쟁기구이라는 말이에요. 쟁기구이. 쟁기. 고기를 먹지 말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몰래 먹으면 몰래. 그래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어디나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쟁기에다가 이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거예요. 몰래 안 보이는 데서 쟁기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던 그것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 고기 이름 스키야키 그게 고기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고기 이름이 많죠. 뭐 등심 안심 할 것 없이 우리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기 이름이 없어요. 생선 이름은 많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거 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헤파토니아나 콜레시스토니아나 이런 타입의 사람인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 안 먹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나중에는요, 물론 나중에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요. 고기 냄새도 맡기 싫고 고기라는 거 아주 그냥 아주 진절머리나게끔 싫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고기를 안 먹고 살았어요. 야채가 좋다는 소리만 듣고 야채 생선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기가 체다오기를 싫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생기느냐? 그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안 먹고 야채 생선을 먹었는데 몸 안에 콜레스테롤서부터 이런 것이 동맥경화서부터 심혈관계 질환서부터 뇌졸중 이런 뇌경색 이런 심장마비 이런 것이 걸릴 확률이 80~90% 증가해요.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 고기를 안 먹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안 먹어 며칠 전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 입에서 받지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먹어서 자꾸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음식 한번 바뀌었을 때 새로운 음식으로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채소 먹던 사람들이 채소 그거 고기 먹으라면 먹겠어요? 이와 같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이 전부 다 뭐를 먹어야 건강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다 먹어야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만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만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속성이 다 달라요. 소고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폐로 들어가요. 폐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소는 호흡기계 기능을 폐는 숨 쉬는 데잖아요. 호흡기계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면역 기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외부의 공기라든지 이렇게 오염된 것으로부터 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은 사람들은 이 폐 기능이 약화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돼지고기는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장. 소화기에 들어가서 위장 속에 지저분한 거 위염서부터 위장 내벽에 소장 내벽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쓸어내는 일을 해요. 쓸어내는 일. 돼지고기가 그걸 쓸어내는 일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고 반대로 닭고기는 뭐냐면 약한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삼계탕 인삼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 그거 먹죠? 네.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소화 기능을 보강시켜줌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보강되면은 소화 기능만 보강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폐 기능까지 보강되는 거예요. 폐 기능까지. 그런 역할이 바로 위장과 폐와의 관계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몸과 다리 만약에 베시코토니아라는 타입을 타고났어요. 방광성 체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방광성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돼지고기를 잘 먹었어. 돼지고기가 입맛에 땡겨서 자주 먹고 잘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속에 위장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는 거부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몸은 8개의 체질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이 폐, 심장, 대장, 소장, 간,
신장 이렇게 전부 다 그것이 평행선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기능이 전부 다 똑같이 타고난 게 아니라 불균형하게 타고났어. 불균형하게 타고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폐가 타고났으면 여기에 이제 폐가 타고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신장이 타고나고 여기에 이제 저 심장이 타고나고 그다음에 또 위장이 타고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이 타고나고 이렇게 이 기능이 달라요. 시소 생각하면 돼. 시소 생각하면 시소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한 사람 타고 여기 한 사람 탔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발을 굴면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이 발을 굴러야지 이게 내려가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발을 굴러야지만 이게 올라가잖아. 네네.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려면 이거를 발 밑에 있는 사람이 발을 굴러야 돼요. 그래서 낮게 타고난 장기의 기능을 올려줘야만 여러분의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를 올려주면 더 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 낮게 타고난 이쪽을 기능을 여기 간이 여기서 낮게 타고났으면 간 기능을 올려줘야 되고 폐가 낮게 타고났으면 폐 기능을 올려줘야 되고 신장 기능이 낮게 타고났으면 신장 기능을 올려줘야 되고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먹는 음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짐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나 두 분 중에 하나 체질을 물려받아요. 유전자가 물려받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꼭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겉의 모양이 엄마를 닮았으면 속은 아빠를 닮아요. 그게 인간이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겉이 아빠를 닮았으면 속은 엄마를 닮아요. 반반씩 닮을 수는 없네요. 반반을 닮은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겉모양과 속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겉이 엄마 아빠 이렇게 닮는 거 보고를 반반씩 닮는 거. 물론 그 유전자가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모양은 나오겠죠. 그런데도 그 성향이 아빠 쪽을 많이 닮았느냐 엄마 쪽을 많이 닮았느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죠. 뭐 두 분이 전부 다 엄마 한쪽만 잘못 닮고 한쪽은 안 닮고 그게 아니라 비슷하게 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닮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속이 뜨겁고 겉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속이 차갑고 겉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하체가 차가운 사람이 있고 상체는 뜨거운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그 열이 한열이라고 하는 열과 한이 차가움이 이것이 전부 다 몸의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체질로서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만 여러분 자신들의 체질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 체질들 속에서 그러면 닥터 프렌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더 닥터 프렌드하고 적응이 잘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닥터 프렌드라고 하는 그 제품이 일단은 밤에 자면서 여러분들 산소 공급을 하잖아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산소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을 잘할 수 있는 산소 호흡을 이 공기를 맞아서 좋은 산소를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될 사람들은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폐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같이 극체질의 사람들은 좋은 공기를 맡긴다. 그 사람 액체로 타고나서 또 강하게 타고났어요. 폐기능이. 그런데 저가 목체질이에요. 헤파토니아예요. 제가 목체질인데 저는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쉬어버려요. 금방 목이 잠겨버려요. 오래 말을 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폐기능이 강력하게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돼. 공기를 마셔서 밤중에 자는 시간이라도 그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가 산속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산소량이 많은 데 가서 먹으면 가슴이 펴지잖아요. 하면서 숨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잖아.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로 산이라든지 나무가 많은 데라든지 바닷가는 산소량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산소량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냥 개운하고 뭔가 열리는 것 같고 편해지죠.
이것이 밤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닥터 프렌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우리 코 속에 계속해서 좋은 산소가 그 신선한 산소가 공기가 우리 속에 공급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목체질의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목체질의 사람들은 헤파토니아, 목 양체질, 모금체질이라고 두 체질이 있어요. 목체질, 이 사람들 둘 다 폐가 약한 체질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가 냐면 펜크리아토니아가 있어요. 펜크리아토니아 타입이 췌장성 체질이라고 해요. 췌장성 체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폐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폐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헤파토니아, 콜레시스토니아, 펜크리아토니아 이 세 체질만 해도 전 국민의 70%가 돼요. 전 국민의 70%가 이 체질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질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닥터 프렌드 쓸 사람은 부지기수지요. 네. 네.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닥터 프렌드를 써도 아주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게시코토니아, 게스트로토니아, 이 체질들이 있어요. 이런 체질들이 있는데 이런 체질들은 뭐냐면 특히 이제 베시코토니아라는 타입이 있는데 베시코토니아라는 타입은 뭐냐면 계산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계산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닥터 프렌드는 계산적이었어요. 이것이 나를 치료할까 안 치료할까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재지요. 재고 꼼꼼하고 까다롭지요. 이런 타입이 베시코토니아예요. 이런 타입들은 자기 몸에 좋아요. 그거 쓰면 좋긴 한데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이 처음부터 거부해요. 온전하지 않으면 받질 않아. 온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써보고 완전하다 그럴 때 이것을 수용하는 이런 타입이 베시코토니아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하고 딱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과 딱 맞아 떨어지지만 모든 것을 딱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거부하는 타입이에요. 사람마다 성격 타입이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펜크리아토니아, 우리 저 뒤에 있는 팀장님이 펜크리아토니아거든요. 췌장성 체질이에요, 췌장성. 근데 저런 타입은 뭐냐면 막 해쳐가는 타입이에요. 해쳐가는 타입. 그래서 만들어가고 해쳐가고 막 그냥 주선에서 앞으로 나가서 막 남이 안 가는 길도 막 가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선두주자로 막 이렇게 일을 해치고 나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업에서도 필요한 거죠. 어디든지 간에 이 펜크리아토니아는 좀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서 이렇게 막 해치고 해요. 그런 타입들이 이제 펜크리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도 있다면 그런 타입으로 그런 사람은 사업도 잘해요. 근데 손해 볼 때도 있지. 그런데 그런 타입들이 전부 다 있다는 거. 근데 베시코토니아는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해요.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고 계산해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딱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또 이제 우리 같은 헤파토니아는 좀 둔해요. 계산에 둔하고 모든 것이 좀 그냥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성 있는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 타입이죠. 그런 타입들이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성격에 의해서 그 타입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펜크리아, 헤파토니아, 목체질, 목양체질, 모금체질, 또 췌장성 체질, 이 세 체질에는 70%가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체질 유형이기 때문에 그 체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우선 폐가 약하다는 거. 폐가 약한 사람들은 항상 하얀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하얀 채소. 흰색 채소. 과일로서는 배. 그리고 무, 도라지, 연근, 또 양파, 마늘, 양배추. 땅속에서 나오는 그 뿌리 하얀 채소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폐 기능이 강화되고 면역 기능이 온전하게 채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파란 잎을 너무 좋아해서 파란 잎만 많이 먹었다. 우리 야채를 그러면 주로 파랗잖아요. 파란 잎은 전부 다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어요. 간 기능을. 그 왕성하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열이에요. 간열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간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간열이 부추겨지면
간열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 열이 반드시 폐를 공격해서 폐 조직을 말려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모든 생선들은 전부 다 간으로 들어가요. 모든 생선들은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생선을 먹어야 돼요. 생선.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한, 근데 목체질 나 같은 사람은 간 기능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 쪽을 일주일에 덜 먹어야 돼요. 생선 쪽도 등푸른 생선과 비늘 있는 생선이 나눠지면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안 돼요. 목체질들은.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거기다 그것이 지방간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간의 상태에 따라서 간 기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생선도 굴비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등푸른 고등어라든지 이런 꽁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간 기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또 췌장성 체질인 우리 팀장님 같으신 분은 생선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생선을 다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단지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닭고기를 먹으면 위장염을 증가시키고 위장염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위산분비가 강해져. 위산분비가 많아져서 위내벽을 손상시켜요. 식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위염이 생기면 잇몸질환이 생겨요. 위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질환이 생겨요. 위에 잇몸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런 체질의 그 유형을 대충 알고 그러고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단해서 당신 무슨 체질이요 무슨 체질이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 어느 정도 짐작이 가. 대화를 해보면 그 팬크리아토니아라는 팀장님 같은 타입들은요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웬만한 건 수용하려고 그래요. 웬만한 건 수용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베시코토니아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안 따져. 대충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요. 목체질도 그래요. 목체질도. 저 같은 체질이나 우리 여기 지점장 같은 체질은 콜레시스토니아거든요. 모금 체질이요. 이런 체질은 그냥 대충하게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해요. 수용하려고 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깐깐해. 이런 체질들이 전부 다 몸 안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장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장기. 장부. 아까 우리 본태성 고혈압 얘기를 했죠? 네. 본태성 고혈압은 헤파토니아에서 생기는 거예요. 간성 체질에서. 타고날 때부터 헤파토니아 간성 체질이 타고난 사람들은 본태성 고혈압을 갖게 돼요. 본태성 고혈압을 갖게 되는데 이 우리 회장님도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이 회장님 자신이 바로 간성 체질이에요. 이 닥터 프렌드 회장님 있죠? 연세를 많으셨지만 그분이 바로 간성 체질을 타고나시는데 간성 체질을 타고나신 분들이 본태성 고혈압을 갖게 돼요. 근데 본태성 고혈압은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고 힘있고 괜찮게 사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반드시 혈관계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풍으로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계를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혈압이 보통 나이가 먹었을 때 5, 60이 됐을 때 60, 70이 됐을 때 혈압이 보통 150, 160, 170, 180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혈압이 높고 올라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혈압 120의 수치를 맞춰놓고 그걸 좀 내리라고 하잖아요. 약을 줘서 120으로 그 120으로 맞추려고 혈압약을 먹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점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순간. 병원에서는 120이라는 수치에다 맞춰서 혈압약을 주기 때문에 120이 되면 우리가 안심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어디에? 뇌에 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절대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링겔을 맞으시면 안 돼요. 링겔을 여기다 영양제 주사죠. 영양제 주사 같은 걸 여기다 맞으면 그 사람은 그 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뇌의 기능이. 그래서 그냥
그거 맞는 순간 그냥 맞으면서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몸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와서 피곤하니까 영양제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맞는데 갖다 맞아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 본때성 고혈압만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절대로 이것을 맞으면 안 돼요. 에시코토니아 같은 사람들은 이 닌게를 좀 맞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피가 부족하고 기운이 없고 모든 것이 기운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맞으면은 혈액순환이 도움이 돼요. 에시코토니아 같은 사람들은. 근데 헤파토니아 같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맞아야 돼요. 그런 약도, 혈압약도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고, 이 영양제 주사도 맞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자연의학계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학자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체제가 지금 병원 위주의, 기업 위주의, 병원이라는 기업 위주, 제약회사 위주의 모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환자 위주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상품으로 네. 돈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지금 의학계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와서 한마디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자연의학 속에서 어싱 역할과 산소 공급을 하고 이런 그 모든 것을 운전작용을 하는 이런 이불을 덮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내 몸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료한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네.